안녕하세요. 저는 33세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오래 고민하다가 저의 이혼 사연을 고백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어요. 요즘 이혼은 흉도 아니라지만 어디 가서 말해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 같고 하소연할 것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구독자분들은 혹시 결혼할 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하셨나요? 아마 무난하게 결혼하는 분들은 부모님 반대 없이 순리대로 결혼까지 하고 결혼 생활도 원만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고집 부려서 한 결혼인데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말 안 듣고 결혼했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기 전에 아빠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작은 금속 공장을 오래 운영하셨는데 평생을 열심히 일에 일궈놓으신 일터이고 수출입을 같이 하면서 직원도 30명이 넘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라 나중에 아빠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길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남편은 아빠 회사 직원이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사장 딸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장 딸이라고 잘해주고 고의적으로 접근한 거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네요. 어렸고 연애 경험도 없었던 저는 남자가 저에게 보이는 관심이 좋았고 그렇게 연애에 빠져들어 몰래 사내 연애를 지속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많이 충격받으시긴 했어요. 제 나이가 27, 남편이 33이었는데 아빠는 너무 이르다고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에 이른 나이는 없다고 성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겼고요. 도움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준다는데 아빠는 제가 결혼할 남자를 딸 훔쳐간 도둑놈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아빠 성격을 닮다 보니 결혼하겠다는 고집 부리면서 아빠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엄마는 중간에서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오겠다 하니 아예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하시길래 대체 왜 반대를 하시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아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건데요? 까놓고 말해서 그 사람 아빠가 뽑아놓은 회사 인재 아니야?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고 뽑아놓고서 내가 좋다고 하니까 성에 안 차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 집안이 막대 먹은 집도 아니고 살 만큼 사는 집이에요. 부모님도 다 계시고요. 제 말에 아빠가 하시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어른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몰라? 내가 설마 사람 인물이나 배경 보고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빠도 너 시집 보내는 거 큰 욕심 부릴 생각은 없어. 얘가 좋다는 사람이면 언제든 허락하려고 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아? 그 집에는 인사하러 가봤어? 네가 결혼하고 싶다길래 아빠도 나름 알아본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아무튼 아빠 말 듣고 결혼은 당장 할 생각 말어.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요? 인물도 멀쩡하고 집안도 멀쩡하다잖아요. 설마 아빠 뭐 인성이 안 좋다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뒤에서 다 듣는 소리가 있어. 네가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는 거지. 엄마도 처음에는 아빠가 하시는 말에 같이 동조하시면서 저를 달래셨습니다. 결혼을 해버리면 모르는 게 쉬운 것도 아니야. 너는 우리 집 귀한 자식이잖아. 결혼은 현실이고 사랑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 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 집이 먹고 살만하다고 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아, 이제 알겠네. 엄마 아빠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빨대 꽂고 살까 봐 그러는구나.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나 결혼할 때 딱 반반으로 결혼할 거고 우리 집에 도움받는 거 절대 없게 할게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예비 사위를 그리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빠 반대가 컸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제가 고집 부리는 거에 결국은 두 분이 백기를 드셨습니다. 예비 신랑도 우리 집에서 반대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보통 남자라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전혀 그런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빠가 무뚝뚝하게 대해도 정말 살갑게 잘했어요. 결혼 허락 받을 때도 예비 신랑이 아빠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들처럼 잘하겠습니다. 효진이한테도 정말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 부려먹는 분들 절대 아니시고 집도 멀어서 자주 갈 일도 없습니다. 정확히 뭐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망 안 시켜드릴 거예요.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 전에 집에 자주 찾아온 예비 신랑을 보고 엄마는 이미 마음이 풀어져 버리셨고 아빠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냐 하시면서요. 아무리 반반 결혼하겠다고 해도 있는 쪽에서 더 많이 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시댁이 못 사는 게 아니라고 해도 시부모님 두 분 먹고 살 걱정 외에 자식들을 많이 도와줄 형편은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쪽에 없는 집은 아니라 결혼할 때 싫은 소리 하나 안 듣게 구색 다 맞췄습니다. 정작 상견례 때 아무 걱정 말라던 시부모님은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양보 하나 없이 딱 너 얼마 쓰냐 나 얼마 쓴다 하셨고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 가구나 가전 사는 비용은 잡음 없이 깔끔하게 반반했습니다. 단 결혼식은 아빠 손님들이 많으니 좋은 곳에서 하기 바라셨고 뜻대로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예식 비용은 부담해 주셨고요. 아무튼 참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돼서야 아빠가 해주신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빠 회사를 나와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부부가 같이 한 곳에 있는 것도 불편했고 게다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건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경우가 아니다 싶어서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결혼 전보다 훨씬 더 회사 일에 욕심을 냈습니다. 아빠는 가족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배려를 해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아빠 회사를 더 키워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아빠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어요. 아빠 사업이 잘 돼야 본인도 잘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아빠는 막상 저 결혼시키고 나서는 결혼 전 반대했던 게 미안하셨던 건지 사위 말을 나름 경청하셨습니다. 실제로 남편 말 듣고 매출이 늘기도 했기에 아빠도 서서히 사위에게 마음을 여셨고요.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남편에게 공치사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경영 전공한 사위 말 들으니 좋은 일이 있긴 하구나. 자네 덕분에 매출도 늘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참 좋네. 역시 회사는 경영 전공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굴리는 게 맞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장인어른도 확실히 느끼셨죠?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중에 나 은퇴할 때는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넘겨야겠어. 그런데 아빠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기겠다는 말을 들은 남편 표정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웃는 표정을 하고서는 아빠에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장인어른, 평생 이만큼 키워온 회사를 왜 남의 손에 덜컥 내주려고 하세요? 자식들이 뜻을 이어가는 게 맞죠? 내가 딸만 셋인데 다 출가하고 나면 나만큼 회사 일을 할 자식이 있는 줄 알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지. 장인어른, 사위는 자식이 아닙니까? 제가 잘 배워서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빠는 그럴 생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진지하지 않은 자리였고 농담 비슷하게 대화가 오고 갔고요. 아빠는 남편 말에 허허 웃으면서 이러셨습니다. 이 사람, 자네가 하면 뭐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될 거라 생각하나?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자네는 무엇보다 경험이라는 게 부족하지.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노하우네. 아무튼 나는 자식에게 세습 경영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 은퇴하면 회사 넘기고 마음 편히 노후 보낼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게. 하지만 남편은 왠지 안달이 난 듯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경험이 별겁니까? 경험이라는 건 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경험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장인어른이 믿고 맡겨만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 회사 더 키워놓을 자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아무튼 자네 중간에 이직만 안 한다면 퇴직할 때까지 잘릴 걱정은 없으니 더는 이상한 말 말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더는 남편이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빠와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저 결혼하는데 부모님 반대가 가장 큰 문제였으니 그게 해결된 거면 뭐가 문제냐 하시겠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또 있긴 했습니다. 이래서 결혼이란 게 현실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제가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시댁이 저 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3시간 거리로 멀기도 했고 자주 가지는 못했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정식으로 인사할 때랑 식사 2번 상견례 때 본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따로 생활비를 들여야 할 필요 없다고 했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재산이 아주 없어 보이는 집도 아니어서 자식들이 부모 생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5개월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만 거의 1,000만 원 돈이더군요. 이건 친정 부모님께 아직도 말 못한 사실입니다. 결혼 초반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 없는 지방이라고 아들네 집에 올라와서 필요한 것 좀 사야겠다 하시길래 저는 주말 지내고 가신다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당당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가야겠으니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왕 여기에 올라온 김에 너희 부부 사는 것도 보고 나도 네 아버지랑 건강검진 좀 제대로 받고 내려가야 싶구나. 어느 병원이 좋은지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며느리 네 덕 좀 보자. 아는 병원 있으면 예약 좀 해다오. 아,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예약해놨을 텐데요. 왜냐면 큰 병원은 바로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럼 한 일주일 걸리니? 잘 됐구나. 온 김에 네 집에서 일주일 같이 지내면 되지 뭐. 제일 빠른 날로 예약 잡아놓으렴.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주말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아니요. 게다가 남편은 옆에서 듣더니 맞장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여보, 오신 김에 부모님 건강검진 제대로 해드리자. 우리가 내려갈 일은 있어도 부모님이 한번 올라오시는 건 쉽지 않잖아. 남편까지 저러니 그 앞에서 싫다고 할 수 없었던 저는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겨우겨우 3일 뒤 건강검진을 예약해드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고 싶다는 말에 2분 합쳐서 300만 원이 넘는 항목으로 예약해드렸어요. 게다가 2분 모시고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나서 비용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속으로 저는 지금 뭐지? 나더러 돈을 내라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이러시는 겁니다. 예, 아가 덕분에 나랑 네 아버지 호강했다. 이런 건강검진은 아주 비싸다던데 시부모 건강하라고 해주다니 너무 고맙지 뭐니. 우리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다 싶네.
아들이 있는 집 며느리 드리자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얘. 아무튼 너무 고맙다. 어머니 말씀에 저는 반문도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전혀 지갑을 꺼낼 생각이 없어 보였고, 일단은 병원에서 신랑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제 카드로 결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열받는데 어머니가 살 거 있다고 간 백화점에서는 더 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 운전만 해달라며 같이 간 백화점에서 어머니는 옷만 200만 원이 넘게 사재 끼셨습니다. 집에 가면 백화점 오기 힘드니 온 김에 사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계산할 때 되니까 또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침 남편이 같이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남편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이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는 당신이 사드려. 나는 당신 부모님한테 잘하고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보기 좋은 거 아니야? 다음에는 내가 장인어른 모시고 식사 대접할게. 어머니는 해맑은 얼굴로 계산하라는 눈짓을 하셨고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또 어머니 옷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한번 올라오신 건데 제가 쓴 돈만 500이 넘었죠. 그리고 이래저래 용돈 드리느라 쓴 돈까지 합치면 몇 달 만에 1,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부모님 내려가고 나서 남편에게 당연히 따져 물었습니다. 꼭 저를 물주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한 번 더 올라오셨다가는 나 몇 달치 월급 다 증발하겠어. 건강검진에 백화점에 식사비에 당신 부모님 좀 너무한다 생각 안 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 돈 못 쓰게 하려고 매번 밥값도 내주시는데 너무 비교된다. 솔직히 당신 부모님 건강검진을 며느리인 내가 왜 해줘? 내 카드로 결제한 거 나한테 돈으로 줘. 그러지 마. 입장 바꿔서 당신 부모님 똑같이 해달라고 했으면 나는 해드렸을 거야. 두 분이 우리 힘들까봐 마다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돈 없으면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우리 부모님은 애초에 그런 거 바라는 분들 아니셔. 근데 당신 부모님은 며칠을 우리 집에 계시면서도 어쩜 밥 한 번을 안 사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한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랑 매일 저녁 외식하면서 계산할 때 되면 이쑤시개로 이빨만 쑤시고 계시더라. 남편과 다투면서 열받는 건 뭐였냐면요. 제가 마치 시부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옹졸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더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계산한 돈을 남편에게 돌려받더라도 어차피 남편 돈이나 내 돈이나 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 큰 의미는 없죠. 하지만 며느리가 돈 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길래 남편에게 얘기한 거였고요. 다음부터는 시부모님이 올라오시더라도 계획에 없던 큰 돈은 안 쓸 거니 확실히 알아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안 올라오신다고 해도 우리 부부가 결혼 초반에는 자주 내려가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 와서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혼해서 당분간은 자주 봤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식구 되는 거야. 아직 애도 없으니 너희도 시간 많을 거 아니냐.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시간 보내다가 올라갔으면 한다. 네, 어머니. 당분간은 그렇게 할게요. 당분간만이라 생각했던 저는 덜컥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하지만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친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저한테 조건 같은 거 안 바라신다는 어머니셨는데 어째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궁금하신 게 더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갈 때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 신발을 보시고는 도끼 눈을 하고 탐정처럼 추궁하시면서 아들 돈으로 샀을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건물이 어디에 몇 채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재산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걸 어찌 알고 계시나 했더니 남편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 부모님에게 말했는지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친정아빠 회사 매출액도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친정아버지 회사가 은근히 알짜배기더구나. 혹시 나중에 우리 아들도 중요한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아빠한테 잘 말씀드려봐.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하니 아마 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도 잘할래다. 처음 몇 번 저런 말씀하실 때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댁 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을 때 당연히 그 속내가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매번 아빠 회사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꼭 남편을 끼워 넣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아빠 회사에 어머니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빠 회사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딸 셋이 전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고요. 아빠도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게 회사를 장기적으로 더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몰라도 자꾸 그런 말 하시면 듣는 제가 부담스럽네요. 막말로 남편이 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우리 아빠 회사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그래 뭐 네 친정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마는 그래도 왜 체벌들이 대대손손 돈이 많겠냐? 가족끼리 경영하니까 잘 사는 거 아니겠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너무 선긋지는 말고 네 아빠한테 우리 아들 좀 밀어줘. 저는 아빠 일에 권리가 없는걸요. 아빠가 제 말을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오늘 이후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게요, 어머니. 이 정도면 기분 나쁘지 않게 뜻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저의 대화를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굳이 남편에게 말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껴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한 말을 전하는 바람에 남편과 크게 싸웠던 일도 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랑 결혼해서 처가덕 보려고 한 줄 알아? 집에 돈 좀 있다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당신이 이러면 내가 장인어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 자존심 상하게 하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그렇게 발끈하는 거를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들켜서 그런 거 아닌가요? 화내는 남편이 더 이상했습니다. 원래 신혼 때는 생활 방식 차이나 집안 차이로 많이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이 싸운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거의 모든 걸 저에게 맞춰주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더 이상 그럴 생각이 없는 걸로 보였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남편이 결혼 전과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않았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문득 결혼 전에 아빠가 남편을 반대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른이 보는 눈이 뭔가 다르긴 한가 싶었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어 우울감도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 부부 반대꺾고 한 결혼치고는 그다지 둘이 행복하거나 애틋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친정아빠는 은퇴를 슬슬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70이 되어서 일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맘 편히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요. 저 결혼할 무렵부터 회사 정리할 생각은 계속하셨던 거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그절 잘 정리하시라 옆에서 응원만 해드렸어요. 그 무렵에는 저도 새로운 일터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원래 저에게 먼저 연락을 잘 안 하시는 아빠가 그것도 평일 낮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급히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시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효진아, 아무래도 김서방 말이야. 내가 끝까지 반대하고 결혼 못하게 할 걸 그랬다.
너랑 결혼 잘못 시킨 것 같구나. 요즘 김서방은 너한테 잘하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잘한 일이야 많지만 크게 저랑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자 아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빠가 아주 이상한 말을 들었어. 아빠가 지금 회사 매각하려고 하는 건 알지? 합병하겠다는 업체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 조만간에 정리할 예정이다만 김서방이 여기저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네? 아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글쎄, 본인이 내 회사 물려받을 거라고 매각할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다닌단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김서방 이놈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본인이 벌써 회사 사장이라도 된 마냥 왜 직원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느냐 이 말이야. 아빠 말씀으로는 회사 내 직원들에게 남편이 나중에 대표가 되면 한 자리 챙겨준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큰 금액도 아닌 소액의 돈을 여러 명에게 뜯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하나둘 아빠에게 직원 얘기하면서 아빠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놈이 사실 너 결혼 전에 말이야. 동료들한테 소문이 안 좋았어. 사장 딸 꼬시는 걸로 내기한다는 말을 술자리에서 들은 직원이 나한테 말을 해준 적이 있어서 결혼 반대한 거야. 그래도 김서방이 너한테 하는 게 진심으로 보여 허락은 했다만 역시 소문 나쁜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게 맞는 거구나. 저는 아빠 말만 들었음에도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에게 돈까지 뜯어내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아빠는 화난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김서방 그놈이 너랑 결혼한 이유가 내 재산이랑 이 회사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예전부터 본인이 회사 맡아서 경영하고 싶다는 말도 빈말이 아닌 것 같아. 아빠 생각으로는 그놈이 아주 욕심이 많은 놈이야. 어떻게든 회사 차지하고 너 내칠 수 있는 일 아니냐.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해. 김서방 속내 떠보려거든. 아빠 말대로 해봐라. 아빠 회사 망했다고 오늘부터 떠벌려 봐. 빚 때문에 회사 팔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모든 반응을 보일 거 아니야. 그게 네 남편 속내니까 그때 가서 살지 말지 결정해. 마침 아빠는 회사를 매각할 시점이니까 아마 김서방도 진짜인 줄 알 거야. 저는 아빠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고 당장 그날 남편에게 아빠 회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아빠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오늘 아빠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아빠가 회사 힘들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야. 회사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 감당이 안 된다면서 회사를 파시겠대. 알고 있었어? 남편은 예상대로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직접 말씀하셨어? 안 그래도 회사에 매각 소문이 돌아서 흉흉한데 정말인가 보네. 아빠는 이참에 회사 팔고 정리하시겠대. 평생 일군 회사가 그렇게 돼서 아빠도 요즘 너무 속상하신가 봐. 그럼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긴다는 거네? 그동안 내가 공들인 건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만.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혼잣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뜻을 대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남편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아빠 많이 힘드시니까 당신이 옆에서 회사 정리하는 거 도와드려. 다행히 회사 팔아도 직원들 고용 승계는 다 해준다더라. 아빠가 빚 정리하면 남는 거나 있을까 그게 걱정이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남편의 동태를 관찰했는데요. 일주일이 넘게 저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나도록 별말이 없어서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마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아빠가 회사를 내놨다는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 소문도 돌았을 테니 본인이 회사를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사실로 받아들였나 보더군요. 거기서 끝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이혼하자는 기가 막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니 아빠 회사로 본인이 덕보는 게 없다고 해서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솔직히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겠냐? 당신이 미모가 뛰어나 아니면 학벌이 나보다 좋아. 봐줄 거라고는 집 잘 사는 거 그거 하나잖아? 너 사장 딸이라는 말 듣고 내가 결혼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나는 네 아빠한테 물려받아서 내가 크게 키워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꿈 한 번쯤은 꾸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을 줄 알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물거품이 됐네? 이러면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당신 집안 빚을 같이 갚을 수는 없잖아? 이혼해! 남편 속내를 술술 부는 거 보니까 배신감은 둘째치고 저런 인간에게 내가 속았나 싶어서 제 자신이 다 부끄럽더라고요. 이혼하자는데 제가 붙잡을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 좋아. 당신 생각이 그렇다는데 나도 붙잡을 생각 없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당신한테 이혼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네? 좋아. 이혼해 줄 테니 위자료 얼마 줄 건데? 너랑 결혼 생활 고작 2년인데 무슨 위자료를 달라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서로 보탠 거 정확히 반반 나눠서 갈라서자. 이제 보니 당신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우리 아빠 회사 보고 결혼한 거구나.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나면 다른 조건 좋은 여자 찾아다닐 거니? 이제 알았냐?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던 말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꺼. 암튼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자. 이런 사람인 줄 못 알아본 내 잘못이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이 말린 결혼 제가 고집부리고 내 팔자 내가 꼬았으니 꼬은 제가 풀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혼 말 나온 다음 날 바로 협의이혼서 작성하고 지금까지 각자 모은 돈, 결혼할 때 보탠 돈, 팔 것들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내놓은 대로 보탠 돈 각자 가지기로 했고요. 저는 이혼 절차 진행하면서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만 협의이혼이 각자 의견만 맞으면 심플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법원에 같이 가야 하는 일정이 있긴 해도 그 편이 나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아빠도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노후에 어떻게 지내실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지방에 집 지을 땅 보러 다니시느라 엄마랑 아주 바쁘게 지내셨고요. 제가 친정에 왔을 때 이미 아빠는 이렇게 될 걸 예상하셨는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놈하고 더 살면서 마음고생하느니 일찍 헤어지는 게 잘하는 거라고 해주셨고요. 숙려기간 끝나고 이혼해서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그 인간을 한 번 더 만날 날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혹시 모른다며 저랑 동행해 주셨어요.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하는 절차였는데요. 이혼 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라 할 수 있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고 난 후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서류로 이혼 신고만 하면 부부관계는 끝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아빠를 보더니 무례하게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빴지만 오늘이 마지막 보는 거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입을 가만 놔두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를 모욕하고 싶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는 장인어른이 아니겠네요.
회사가 지금 엄청 뒤숭숭한 거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습니다.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요? 회사 주인도 바뀌었으니까요. 혹시 부채는 다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노후 준비도 못 하셨을 텐데 저도 참 상황이 안타깝네요. 정말 걱정을 하는 건지 비아냥거리는 건지 저는 상대 안 하려 했는데 아빠는 그 인간 하는 말에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자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물러나고 다른 곳으로 경영을 넘겼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나 보고만 그래. 하지만 걱정 말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사는 거 아니겠나. 회사 팔아서 50억 받고 대출도 다 해결했네. 이 정도면 노후자금 충분하지 않은가? 나 죽고 나서도 애들한테 물려줄 돈 충분하니 다행이지. 내 걱정해줘서 고맙네만 이제 자네 걱정이나 하게. 회사도 관뒀으니 어디 다른 거 빨리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이후로 우리는 남남이니까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겠네. 아빠가 이렇게 한 방 먹이시는데 그 인간 얼굴이 50억 받았다는 말을 듣고부터 점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줄 알았는데 50억 받고 회사 처분했다고 하는 말에 놀란 거겠죠. 그냥 가려 했지만 아빠가 한 방 먹인 게 너무 통쾌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하긴 장인어른이 사장이던 회사를 계속 다닐 수는 없었겠지? 잘 관뒀네. 좋은 곳에 재취업하길 바라. 지금 들었겠지만 우리 아빠는 회사 정리하고 50억 받아서 노후는 걱정 없어. 당신 걱정 필요 없다는 말이야. 당신은 우리 아빠가 망했는 줄 알았는가 봐? 아빠 말대로 우리 걱정은 말고 당신 앞날이라 걱정해. 오늘 이후로 볼 날 없으니까 잘 살아. 아빠와 제가 번갈아가며 한 방을 먹이고 돌아서는데 그 인간이 돌아서는 제 팔을 붙잡더니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50억? 장인이 회사 팔아서 50억을 받았다는 거야? 부채 때문에 회사 넘겨야 한다는 말 아니었어? 글쎄, 나는 아빠가 하신 말 그대로 전한 것 뿐인데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거겠지. 왜? 갑자기 우리가 50억 재산이 있다니까 마음이 달라지니? 이제 늦었어. 나는 당신이 아빠 회사 못 받을 거 알자마자 이혼하자 했을 때 마음 떠났다는 것만 알아도 저와 아빠가 떠나는 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전 남편놈. 아마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날 법원 다녀와서 이혼 신고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갈 필요도 없고 구청에 제출만 하면 서류가 정리되는 절차만 남은 거였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다음 날부터 득달같이 전 남편이 연락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괴롭힘 수준으로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사정을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짐작이 갔고요. 만나서 할 말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 그 인간이 문자와 전화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고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했다 싶네. 당신 아직 신고서 제출 안 했지? 안 했으면 일단 우리 만나자. 만나서 다시 우리 앞날 고민해보는 게 어때? 신고서 제출을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된다는 거 알고 다급하게 저를 만나자고 조르더라고요. 아빠 회사 노리고 결혼한 놈이니 저에게 그러는 이유야 뻔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 그래? 지금 기회 줄 테니까 말해봐. 직접 만나기는 싫고 일단 들어는 줄게. 여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과할 테니까 제발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할 수 없을까?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줄 수 없어? 기회는 무슨?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부모님도 싫어. 역시 결혼 전에 아빠 말 들을 거 그랬나 싶네. 그랬으면 당신이랑 시간 낭비할 일이 없었을 테니 말이야.
암튼 나는 내일 바로 서류 정리할 거니까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 하지만 전 남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빠에게도 전화를 해서 진상을 부렸습니다. 제가 친정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빠에게 그 인간이 전화했을 때 집에 같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전화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자꾸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자네 우리 딸한테도 연락해서 빌었다며?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이제 와서 콩고물 떨어질 게 있다니까 아쉬워졌다 이건가? 다시는 우리 딸한테 전화하지 말게.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콩밥 먹여줄 테니 그런 줄 알고. 우리 딸 인생에서 꺼지게. 자네는 욕심이 너무 과했어. 내가 30년 넘게 노력해서 이룬 걸 한순간에 꿀꺽하려고 했던 그 속내 모를 줄 알았어?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그만하게. 아빠가 불같이 화내시면서 남편과 통화한 후에 다행히 포기했는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서류 정리를 완전히 끝냈고요. 그 인간과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 전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눈앞에서 놓친 50억을 아까워하면서 말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제 시간과 돈을 손해볼 만큼 깨달은 것도 있긴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결과적으로 드는 생각은 여자 쪽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진짜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네요. 남자 쪽에서 반대하는 거면 그건 쓸데없이 며느리 흠잡고 늘어지는 거나 뭔가 얻을 욕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되도록 안 하는 편이 좋은 게 남자 쪽에선 분명 반대했으니 잘해줄 리 없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는 대부분 시댁에 매이게 되고 시댁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정말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대하는 결혼이 전부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요.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결혼하고도 잘 사는 부부는 분명 있으니까요. 제 사연을 듣고 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니 각자 본인의 처한 상황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사연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혹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의 배경이나 부모님 재산 같은 건 감추고 만나야 하는 걸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제 배경을 노린 남자와 결혼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가 싶기도 하고요. 남의 이혼 사연 듣는 게 썩 유쾌한 일도 아닌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려요.